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도 진행을 맡게 된 소프트웨어학과 2학년 이현이라고 합니다. 오늘의 교수님은 김승경 교수님인데요. 교수님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항공대학교 스마트 드론 공학과에서 재직하고 있는 부교수 김승곤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스마트 드론 공학과에서 수소 에너지, 연료전지를 활용해서 좀 더 오래 드론을 날릴 수 있는 기술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항공대에서 어떤 과목을 담당하고 계신가요? 저는 항공대 저희 스마트 드론 공학과에서 역학 분야, 그래서 유체역학, 연료역학, 그 다음에 공학수학 이런 과목들을 담당하고 있고, 대학원 과목으로는 이제 연료전지 관련된 연료전지의 펀더멘탈 쪽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항공대에서 그런 과목들을 맡게 된 이유가 있으신가요? 제 박사 전공이 이제 기계공학과 쪽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소프트웨어 쪽보다는 그 역학 쪽에 좀 더 강점이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어서 그래서 이제 역학 분야 강의를 맡게 됐습니다. 학사 과정 할 때도 기계 전공? 네, 맞아요. 그래서 학속박 다 기계공학과 출신. 그럼 공부는 어떻게 하셨나요? 공부는 잘 안 했죠. 그래도 뭐 할 수 있을 정도. 네, 이게 그 학점이 제 발목을 안 잡을 수 있을 수준 정도까지는 항상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럼 만약에 교수님께서 학창 시절로 돌아가신다면 네. 어떻게 공부를 하실 건지? 사실 지금 제가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를 그 반면 교사처럼 이제 되돌려서 내가 예전에 공부를 할 때 어떤 느낌이었냐를 계속 이렇게 되새김질하면서 학생들을 가르치는데요. 만약에 다시 돌아간다면 내가 이 분야, 이 과목을 왜 배우는지부터 자세히 좀 분석을 하고, 잘 모르면 이거가 나중에 어떤 식으로 사용되는가를 좀 더 알고, 그러면 좀 더 공부에 흥미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스마트 드론 학과가 아까 이야기하실 때 역학이랑 코딩을 같이 한다고 하셨잖아요. 왜 두 개를 같이 하게 되는 건가요? 사실 요즘 특히나 요즘에 이제 AI가 엄청 발달을 하면서 사실 단순한 코딩은 이제 AI를 따라가기가 힘든 수준이 되어버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리 코딩을 하더라도 플러스 알파의 다른 기술이 있지 않으면 사실 이제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 시장에서 살아남기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이제 항공 베이스의 지식을, 그러니까 하드웨어를 제작할 수 있는 지식을 가진 학생들이 동시에 제어를 포함한 이제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 기술도 동시에 습득을 해서 이제 마치 이제 두 가지 무기를 동시에 들고 있는 이제 학생을 이제 배출을 하는 게 저희 학과의 목표입니다. 엄청난. 학생들이 힘듭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이제 공부하다가 버겁잖아요. 네. 근데 이제 공부 외에 다른 것들도 즐기고 싶어 하는 이제 교내 학생들이 대학 시절에 이거는 꼭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활동들이 있을까요? 사실 그게 이제 자기의 진로와 관련된 것과 그게 아닌 것과의 이제 두 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진로랑 관련이 없는 거는 이제 뭐가 됐던 간에 이제 뭐 운동이 됐던 아니면 이제 외부 활동이 됐던 간에 이제 자기의 이렇게 시야와 그런 경험을 이제 더 키울 수 있는 활동을 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진로에 관련된 것은 만약에 이제 항공대를 나와서 항공대를 졸업하고 이제 항공 분야에 계속 취직을 하고 싶다면 이제 항공의 특성을 가진 액티비티가 저희 항공대 내부에 많이 있으니까 그런 특수성을 가진, 그러니까 다른 학교의 학생들이 잘 경험하지 못하는 특수성, 예를 들어 뭐 저 항공사 경진대회라든지 이런 캡스톤 디자인 이제 경진대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특수성 있게 경험을 해보면 좋겠고요. 그렇게 그 중에 이제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관심 있어 하는 분야의 연구실에 이제 학부 연구생 같은 것을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간접적이나마 이제 어떤 분야가 자기한테 적성에 맞고 재밌고 그리고 그거 이제 미래의 그 방향성이 어떻게 될 건지를 조금 경험을 해보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스드공 학생들한테 어떤 걸 추천해 주시나요? 스드공 학생들은 일단 비행기에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활동을 좀 하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는 항공기를 제작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이제 드론 관련된 대회, 거기는 이제 소프트웨어 코딩이죠. 드론 제어 대회 같은 거를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최대한 이제 그 실무에 가까운 그런 일들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한국항공대학교가 자유전공제로 바뀌었잖아요. 네. 그래서 2학년 올라가면서 전공을 선택해야 되는데 이제 스마트 드론학과 교수님으로서 해당 학과에서 배우는 거랑 이제 진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희 학과는 드론을 포함한 이제 무인 비행체인 거죠. 그 비행체를 이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동시에 이제 만들 수 있는 역량을 가진 학생을 이제 배출하는 걸 이제 목표로 잡고 있어서 저희 과의 이제 들어온 학생들은 일단 역학 계통을 다 공부를 하게 되고 이제 그거는 이제 하드웨어의 제작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이제 다양한 이제 프로그래밍 코딩 과목을 들으면서 만들어진 드론을 제어하는 방법을 이제 동시에 배우게 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점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저희 학생들은 이제 졸업할 때까지 그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를 쭉 한번 개발해보는 이게 전 과정의 프로세스를 한번 겪어보면서 이제 정말 드론 개발에 대한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완전 풀스택으로.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힘듭니다. 그러면 이제 학과를 선택할 때 네. 이런 거는 꼭 고려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을까요? 저희 학과 이름에 드론이 붙어 있다 보니까 어떤 친구들은 이제 드론 비행에만 관심이 많은 친구들이 잘못 이제 저희 학과를 선택하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이제 드론 비행도 드론을 만들었으니까 날려봐야 되니까 드론 비행도 하지만 저희 학과의 메인은 드론을 개발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학적인 역량, 역학적인 역량,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적인 역량이 모두 필요하는데 그냥 드론 날리는 게 재밌어서 이제 저희 학과를 선택하면 이제 힘들어지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다 한다고 생각하고 마음 단단히 먹고 들어와라. 네, 그런 거죠. 그러면 이제 학생들 중에서 기억에 남는 학생들도 있을까요? 기억에 남는 학생들은 그 학사경고 학생 말고 말을 하는 거죠. 네, 기억에 남는 학생들은 그런 겁니다. 이제 자기가 고등학교 때는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았지만 또는 이제 뭔가 기회가 없어서 공부를 열심히 공부를 잘 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적었지만 여기 와서 정말 자기가 전문가가 되겠다는 이제 되게 강한 의지를 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뭐 2학년 수업일 때는 이제 성적이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 이제 3학년, 4학년 올라가면서 이제 성적이 촉촉촉 올라가서 나중에는 꽤 우수한 성적으로 이제 졸업하는 친구들이 극소수 존재했는데 그런 친구들은 항상 기억에 남습니다. 혹시 학사경고가 많은 편인가요? 학사경고 제가 알기로 그냥 저희 학교 그냥 평균치랑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조건 나온다는 소리죠. 보통 학사경고 받은 교수님께도 상담하고 그런가요? 네, 기본적으로 학사경고는 부모님을 동반한 후 상담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건 너무 가혹하니까 사실 학사경고 받은 친구들한테 이제 경고를 하죠. 너 한 번만 더 받으면 부모님 오시라고 할 거다. 그러니까 다시는 받지 마라. 두 번 다시 여기서 보는 일이 없도록 하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수님이 그동안 진행하셨던 연구들이 궁금한데 네. 혹시 주로 어떤 연구하고 계신가요?
저는 이제 지금 이제 보면 저희가 기후 변화가 이제 좀 피부로 느껴지잖아요. 이게 너무 더운 날이 많아진다거나 아니면 가을이 겨울이 추운 날이 빨리 온다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게 이제 결국에는 이제 지구상에 있는 그 CO2 온실가스가 많아져서 이렇게 되고 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CO2 온실가스를 줄일 것인가. 그래서 그 대표적인 방법이 모든 추진 체계를 이제 전기 추진 체계로 바꾸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술로는 2차 전지로는 하기에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 다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제 수소 연료 전지라는 선택지가 있습니다. 수소를 에너지로 써서 수소를 이제 전기로 전환하는 기술이 요 앞에 있는 이 연료 전지 기술인데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용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만들어지는 생성물은 전기와 순수한 물밖에 없기 때문에 환경에 전혀 영향이 없고요. 대신에 그리고 또 2차 전지보다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가질 수 있어서 요 최근에는 이제 항공기나 뭐 철도나 선박에 요 수소 연료 전지를 이렇게 실으려는 연구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저는 요거를 이제 항공대니까 항공 분야에 적용하는 연구를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그럼 드론이나 비행기에 실릴 수 있다는. 네. 실제로 이미 이제 작은 드론 이렇게 모 업체 대기업에서 이제 드론에다 이걸 집어 넣어서 그러니까 배터리 대비 뭐 몇 배 이상 더 오래 나는 드론을 만들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자동차 지금 국내 이제 대기업 자동차에서도 이 연료전지가 탑재된 자동차를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그것들은 이제 대부분 다 작거나 아니면 이제 땅에서만 돌아다니는 것인데 이거를 이제 항공 분야에도 이제 CO2를 없애고 해야 되니까 거기다가도 이제 지금 실으려는 연구 개발이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항공대학교 학생들이 이 분야에 대해서 진짜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 혹시 연구를 같이 하고 싶다는 학생이 나왔을 때 어떤 학생들이 왔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을까요? 저는 제일 먼저 생각을 하는 거는 이제 성실함이고요. 네, 성실한 학생이고 그리고 이제 저랑 비슷하게 저는 이제 후손을 위해서 우리 후대의 그 에너지원을 위해서 더 이상 이제 화석 연료는 이제 점점 이제 줄여가는 그런 우리가 활동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믿는데 이런 재생에너지, 그러니까 깨끗한 에너지에 대한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나의 후손이 나중에 똑같은 이렇게 깨끗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그런 철학과 비전을 가진 학생들이 저랑 같이 연구를 하면 훨씬 더 연구가 재밌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약간 사명감도 있는 네. 그런 친구들을 원하시는군요. 너무 거창한가요? 너무 좋습니다. 그럼 교수님이 이제 학생들이랑 같이 연구를 진행할 때 있었던 소소한 에피소드 같은 게 있을까요? 소소하다기보다는 좀 처절한 에피소드인 건데요. 뭐 이렇습니다. 이제 2차 전지보다 오래 가고 멀리 가기 때문에 그 시험 그 성능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보통 연속 실험 같은 거를 가끔씩 합니다. 가끔씩. 그러니까 성능 목표가 예를 들어 뭐 24시간 연속 운전, 뭐 48시간 연속 운전 이런 일들이 목표로 잡히게 되면 그거를 그냥 연속적으로 수행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건 이제 학생들과 연구를 할 때 저도 이제 당연히 이렇게 실험에 참여를 하니까 실험을 하면 이제 밤을 새게 되는 거죠. 24시간 동안 잠을 못 자면서 실험을 이렇게 하게 되고, 근데 그렇게 힘들긴 하지만 그렇게 힘든 시험을 이제 동시에 하고 나면 학생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제 전우회 같은 게 생기게 되죠. 그래서 힘은 들지만 그걸 이제 성공적으로 마치고 그거를 이제 다른 사람한테 그걸 보여주고 박수를 받고 이게 마무리를 짓게 되면 그때만큼 이제 기분 좋은 일이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 처절하긴 하지만 그 고생한 만큼 그게 잘 끝났을 때는 같이 연구한 학생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정말 만족스럽게 만족감이 성취감이 이제 극대화되는 거를 느끼게 됐어요. 그럼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가고 있는데요. 학생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마인드셋 같은 게 있을까요? 마인드셋이요. 저는 이 학생들한테 보통 이야기를 하는 것이 첫 번째는 자신의 커리어를 이제 커리어 리셋이라는 거를 함부로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하지 말아 줬으면 좋겠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떤 학생들이 이렇게 사회에 나가면서 뭐 이렇게 직장을 바꾸거나 아니면 다른 뭐 공부를 더 한다거나 이렇게 되게 다양한 일을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뭐 완전히 커리어 리셋 이런 거를 하면서 뒤에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거를 싹 다 없애려고 하지 말고 거기서 조금이라도 내가 새롭게 바꾸려고 하고 있는 그 경로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일들을 만들어가는 게 정말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학생들이 이제 결국에는 뭐 어떠한 다른 기관이나 학교나 회사를 갈 때 자기소개서라는 걸 쓰잖아요. 그 자기소개서를 아무리 그 내용을 잘 쓴다고 하더라도 사실 내가 쓴 자기소개서는 수천 명이 쓴 자기소개서 중에 한 장일 뿐이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도 그 자기소개서를 읽어볼 때 이 사람이 정말 특별한 경험을 했구나.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 경험, 여기에 적혀있던 이 내용은 함부로 할 수 없는 경험이다. 그런 경험이 되게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경험을 자기소개서에서 적을 수 있도록 자기가 학교 내든 학교 밖이든 그런 경험들을 자꾸 만들어가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조금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성실함이거든요. 저희가 이제 학부 과정에서 배우고 있는 요 수업들은 사실 뭐 이 학점을 이렇게 잘 받는다고 해도 이 학점이 여러분들 학생분들의 이 얼마나 똑똑하다 또는 얼마나 이 분야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라는 걸 나타내진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학부 과정에서 배우는 거는 정말 기초적인 지식인 것이고 여기서 학점을 잘 받았다는 것은 그 수업 그 과정을 되게 성실하게 잘 수행했다라는 의미로 저는 보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나의 학점이 내가 얼만큼 성실하게 생활해 왔느냐가 저는 학점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학생분들이 그 학점 관리를 좀 잘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가 좀 괜찮은 학점일까요? 사실 그거는 사실 케바케라 가지고 너무나 다르기는 한데 자기가 원하는 그 다음 넥스트 레벨을 생각을 해야 되죠. 내가 그 다음 가야 되는 레벨, 넥스트 레벨이 자기가 생각하기에 더 높다라고 생각이 들면 당연히 학점도 따라 올라가야 되는 것이고 그게 아니면 그 정도가 아니라면 이제 적정한 수준에서 굳이 숫자는 찍어서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더 좋은 뭐 대학교로 진학을 하고 싶다 뭐 이런 경우에 어느 정도의 학점이 필요하고 그거는 이제 본인들이 더 잘 알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최소한 제가 학생들한테 이제 우스갯소리로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학점이 여러분들 발목을 잡게 하지는 말아라. 그거를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스드몽 학생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 짧게 있을까요? 네, 우리 학생들 두 가지 다른 내용을 공부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 가르치고 있는 교수님들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이제 우리 과를 졸업하고 우리 학교를 졸업하고 좀 더 좋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곳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넓게 해주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성실하게 우리의 커리큘럼을 잘 이수를 해서
졸업을 하고 더 좋은 데서 다시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합시다. 고맙습니다. 좋은 말씀 진짜